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3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요. 첫째, 유류저장부선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제도가 무엇인지, 또 둘째, 책임 제한이 누가 어떤 피해에 대해 적용되는지, 셋째,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넷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하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있는데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제32조부터 34조까지 또 38조, 39조, 41조가 적용이 됩니다. 준용이 됩니다. 또한 준용 규정에서 유조선은 유류저장부선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책임 제한 제도를 두는 목적은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 또 해상기업 활동의 위험 분산, 유료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보상이 되겠는데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제한 제도는 주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보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의 주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류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입니다. 법 제44조에 따라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는 선주 책임 제한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이때 선박 소유자의 범위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의미하는데요. 법인인 유류저장부선 소유자의 무한책임사원도 포함하게 됩니다. 유류저장부선 선박 소유자는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 총체적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의 주체는 선박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한정되며 다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의 종류와 대상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 제7조 내지 제10조 규정을 준용하는데요. 이에 의하여 책임 제한 제도는 총체적 책임 제한 제도에 해당합니다. 유류저장부선 선박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대상 채권의 총액에 대하여 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책임 한도액을 최고 한도로 제한합니다. 이때 대상 채권은 법 제7조 준용 제1항 제1문의 해석상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유류저장부선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책임 제한의 대상 채권이 됩니다. 다음은 책임 제한 배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주 책임 제한이 부정되는 주관적 사유를 책임 제한 조각 사유 또는 책임 제한 배제 사유라고 합니다.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 제한을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시인이치에 따라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법 제7조 준용 단서는 다만 그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유료오염 손해가 유류저장부선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발생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위법성이나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때에는 법의 형평의 원칙상 책임 제한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임 제한 배제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류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 자신의 해석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요. 법 제7조 준용 단서에서는 유류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 자신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선박 소유자 외에 임차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박 소유자 자신의 또는 임차인 자신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누구의 자기 또는 부작위를 자신의 행위로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영국 법상으로는 분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등의 이사와 같은 기관의 행위는 당연히 자신의 자기 부작위로 봅니다. 다만 해무감독의 행위도 자신의 자기 부작위로 본다는 견해도 있지만
책임제한 배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 법의 해석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육상조직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한 해무감독의 행위를 선박소유자 자신의 또는 임차인 자신의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의로 발생한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합니다. 고의는 유료오염 손해의 발생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제한 배제 사유로서의 고의는 손해 발생에 대한 의욕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고의의 개념보다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이라는 문구는 민사법상 독특한 표현입니다. 대법원은 무모한 행위의 개념을 중대한 과실 개념에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중과실로 보아야 하고요. 여기에 고의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대법원 2015년 11월 17일 선고 2013-61343 판결입니다. 대륙법께서는 생소한 무모한 행위의 개념을 중대한 과실의 개념에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형사상으로는 미필적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고 있으나 민사상으로는 미필적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중과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있어서 굳이 이를 구분할 해석상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995년 3월 24일 94마 2431 사건에서는 상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 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 자신의 상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용선자 등인 경우에는 그 용선자 등 자신의 같은 조항 제3호 소정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피용자 자신의 각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위 피용자에게 위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박 소유자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 소유자는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배제 사유 입증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법 제7조 준용 제1항에서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 대상 채권이 선박 소유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어났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책임제한권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상법상 선조 책임제한 제도와는 달리 이 법에서 선박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유료오염 손해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모두 책임제한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제한의 항변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이의 배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제한의 배제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선박 소유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입증이 어려운 경우 선박 소유자는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의 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려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서면으로 청구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책임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선조 책임제한 절차법에 의하여 유류저장부선의 선박 소유자가 책임제한을 주장하려면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따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액의 합계가 법 제8조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시점에 개시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8조 준용은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가 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책임 제한의 항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책임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770조에서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구분하여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하도록 하고 책임 한도액도 선박의 총 톤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8조 준용은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의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하도록 하고 책임 한도액의 기준도 5,000톤 이하의 유류 저장 부선과 5,000톤을 초과하는 유류 저장 부선의 2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은 금액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고 단위로 정하여집니다. 상법 제770조에서 사고 선박의 톤수의 증가에 따라 매 기준 톤당 책임 한도액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가는 단계적 계산 방식인 비례 체감 방식, 즉 슬라이딩 스케일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 반면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 저장 부선의 총 톤수 5,000톤을 기준으로 5,000톤 이하와 5,000톤 초과의 경우로 2단계로 구분하고 최고 8,977만 계산 단위의 범위 내에서 선박 톤당 631 계산 단위를 기준으로 책임 한도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책임 한도액의 계산 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으로 합니다. 계산 단위에 대한 하나 표시 금액의 산정은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한도액의 산정의 기준은 유류 저장 부선의 총 톤수인데 선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 톤수로 합니다. 총 톤수 5,000톤 이하의 유류 저장 부선에 대하여는 451만 계산 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을 책임 한도액으로 합니다. 이때 책임 한도액은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가 이 법에 의한 유류 오염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권에 대한 최고 책임 한도액입니다. 또 총 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유류 저장 부선에 대하여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5,000톤 이하의 유조선의 책임 한도액인 451만 계산 단위에 총 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톤수에 대하여 톤당 631 계산 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렇게 산출한 금액의 총액이 8,977만 계산 단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책임 한도액 계산의 예시를 보면요. 총 톤수 5,000톤의 상법상 책임 한도액은 316만 7,500 SDR 곱하기 1,554.229원입니다. 총 톤수 5,000톤의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 한도액은 451만 SDR 곱하기 1,554.229원이고요. 총 톤수 10,000톤의 선박의 상법상 책임 한도액은 3,816만 7,500 SDR 곱하기 1,554.29원입니다. 또 총 톤수 10,000톤의 유류오염 배상보장법상의 책임 한도액은 5,994만 5,000 SDR 곱하기 1,554.29원이 됩니다. 이는 2017년 5월 1일 1SDR의 기준 환율인 1,554.29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상법상 책임 한도액의 산정 방식은 선박 톤수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책임 한도액을 산정하고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구분하여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합니다. 이를 비례 체감 방식으로 톤당 책임 한도액을 계산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유류오염법상으로는 선박의 톤수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책임 한도액을 산정하고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책임 제한 기금을 형성합니다. 5,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에서는 톤당 631 SDR을 추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기금의 형성은 상법에서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구분하고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단일 기금으로 하고 있고요.
톤수 기준으로는 상법은 6단계,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2단계. 최대 한도는 상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8,977만 SDR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저장부선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한도액을 초과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를 서면으로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거나 법원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여 책임제한 기금을 형성하게 되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은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게 됩니다. 법원은 인정된 채권액의 총액과 책임제한 기금의 금액을 고려하여 배당률을 결정하고, 법원은 인정된 채권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하고 절차를 종결하는 절차로 책임제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인의 정보인데요.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신청인과 사고 선박, 구조 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 사고 선박 또는 구조 선박의 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5. 책임 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준. 6.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7.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 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자 외의자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 선박, 구조 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이와 같이 8가지의 주요 사항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신청인 정보, 신청 내용, 관계 정보, 선박 정보, 책임 한도액, 채권 정보, 채권자 정보, 수익 채무자 정보가 되겠습니다. 유류저장 부선의 책임제한 절차의 흐름을 보면요. 유류저장 부선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채권자가 유류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 청구액이 책임 한도액에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책임제한 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 서면으로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제한 절차 서면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류저장부선 책임제한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저장부선 선박 소유자가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책임제한 기금을 형성하면 책임제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채권자들의 소송 절차는 중지되고 모든 채권은 책임제한 절차에서 처리됩니다.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유류저장부선 선박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금지됩니다. 책임제한 절차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권에게 비례하여 배당하는 안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유류저장부선 책임제한의 실무적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의 측면에서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무제한 책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하여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 또 적절한 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면 책임제한 기금을 통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선박 소유자의 파산 방지로 최소한의 배상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공평한 배상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분담, 또 국제협약과의 조화를 통한 국제해운 질서 유지 등이 사회적 측면에서의 의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아무래도 모든 피해자를 선박 소유자의 파산 방지로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공평하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피해자 측면의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저장 부선의 책임제한과 보험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험 금액은 책임 한도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유류오염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도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자의 항변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유류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한도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요. 유류오염 손해, 즉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선박 소유자와 보험자는 책임자의 항변이 역시 가능하며 책임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는 선박 소유자에게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개 강제보험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보험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훨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보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저장 부선 책임제한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제한 배제 사유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의 해석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으나 학설상으로는 미필적 고의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사법상으로는 형사법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고 있지만 민사법에서는 우리 대법원이 일관되게 미필적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중과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행위 규정 문제입니다. 법인인 선박 소유자의 경우 누구의 행위를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 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지만 해무감독 등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제외됩니다. 또 현행 책임 한도액이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지 책임 한도액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는데요. 국제협약과의 조화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책임 한도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저장 부선 책임제한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한도액의 현실화가 항상 문제되는데요. 대규모 유류오염 사고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책임 한도액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는 2003년 추가기금 협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사기구의 관련 협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IMO가 제정한 모든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과 관련해서 모든 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그 계정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유류오염 피해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유류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복원을 지원하는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점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입법적으로는 책임제한 배제 사유의 명확한 기준 마련, 또 책임 한도액의 단계적 상향 조정, 보험제도와의 연계 강화 등이 항상 문제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는 유류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유류저장 부선의 선박 소유자와 선박 소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포함합니다. 선박 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배제됩니다.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유류 저장 부서는 451만 SDR, 5,000톤을 초과한 유류 저장 부서는 451만 SDR에 초과 톤수 곱하기 631 SDR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최대 8,977만 SDR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서면으로 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류 저장 부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제도는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류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책임제한의 주체는 유류 저장 부선의 소유자와 임차인이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제한이 배제됩니다. 책임 한도액은 선박의 총 톤수에 따라 산정되며 책임제한 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배상 기회가 제공되게 됩니다. 이상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